야담 이야기. 의좋은 삼형제를 길들인 세 명의 동서들.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시골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삼형제는 자라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내들도 남달리 부지런하고 마음이 또한 비단이어서 집안이 말썽이 생기는 일 없이 각별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마청은 꼭꼭 두 동생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두 동생네도 색다른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새 집 식구가 마청네 집에 모여서 한껏 즐기면서 명절을 쇠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어른들을 본받아서 콩 한 알이 생겨도 제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되면 삼형제가 마주 앉아 하는 말이, 이 집안이 이토록 싸움 한 번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건 저들 삼형제가 집안 처사를 잘하고 의좋게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동서도 처음에는 그저 웃음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년년 세월은 흘러가는데 명절마다 삼형제가 마주 앉아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좋은 노래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명절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니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맞동서는 남편들이 산으로 나무하러 떠나는 것을 보고 지비를 하는 두 동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두 동서를 부름은 다름 아니여. 우리 새 집 남편들이 술잔이나 들어가면 밤마다 입에 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 집안이 화목함은 남편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두 동서의 생각은 어떠하오? 맞동서가 이런 말을 꺼내자 둘째 동서도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던 차라 지체 없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물론 큰 아주버님이 집안 처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집안이 화목합니다. 하지만 큰 아주버님만 처사 잘하고 마청님이 처사를 잘못한다면 이 집안이 그렇게 화목할 수 있겠나요? 마청님이 철 모르는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니 집안이 더욱 화목하지요. 셋째 동서도 둘째 동서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제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렴요. 남편들이야 모두 한 피줄을 이어받은 친혈육이니까 왜 다 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야 초하루 보름에도 보지 못하던 새집 가문에서 들어왔는데 맞지 않으면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새 동서가 내 옳거니 내 옳거니 해봐요. 이 집안이 화목한가고요. 도리가 그러할진데 우리 한번 본을 보여 남편들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줌이 어떠하오? 좋아요. 한 집안이 화목을 도모하는 도리인데 한번 일러주자요. 맞동서의 말에 두 동서가 이구동성으로 찬성에 나섰습니다. 맞동서가 여차여차하면 좋지 않으냐고 물으니 두 동서는 까르르 웃으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에 둘째 동서가 절구에다 팡팡 잎살을 가루내어 눈덩이처럼 새하얀 서기떡을 하였습니다. 새 집 아이들은 전처럼 생각하고 우르르 둘째 동선의 집에 모여와서 꼴깍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는 흰 김이 문문 피어 오르는 떡을 담아서 제 집 아이에게만 주고는 두 집 아이들에게는 떡 반 조각도 주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집에 가서 제밥이나 먹으라고 내쫓았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한다고 떡을 먹자고 들어와 춤만 삼키던 애들은 떡 한 덩이 주지 않고 빗자루로 내쫓으니 애들은 엉엉 울며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형제는 산에 가서 서로 도우며 나무를 해가지고 형님은 동생의 짐이 무겁지 않으냐 묻고 동생네는 형님의 집을 걱정하면서 보리 저녁 때나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하루를 의좋게 보낸 것으로 하여 짐이 무거운 줄 모르고 낯에 웃음 띠고 나무짐을 내리웠습니다. 헌데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기도 전에 마청과 셋째 동생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자 엉엉 울며 점심때 작은 집 큰 집에 갔다가 떡 한 덩이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나온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얘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도리질하였는데 애들은 엉엉 울며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이라 나중엔 그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마청은 둘째 동생을 불러놓고 전후 사연을 말하며 아내를 단단히 타이르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둘째 동생은 아내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형님의 말에 순응하는 대신 그만 성을 버럭 내려 집에 아이나 잘 타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셋째 동서는 엿을 한가마 다리더니 새하얗게 켠 엿을 제 아이 손에 쥐어주며 아무도 주지 말고 내 혼자 먹으라면서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동생네 아이는 어머니 말대로 엿을 들고 나가서 짭짭거리고 저 혼자 먹으면서 맏형과 둘째 형네 아이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는 것이 당연지사라. 맏형과 둘째 형네 아이들은 눈물을 질질 짜며 집에 가서 애비애미 앞에서 엿을 내라고 발버둥질했습니다. 두 형제는 성이 상투미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두 동서는 셋째 동서의 내색을 번연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애들을 보며 다시는 그 애와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맏동서도 배꼽같이 흰 차이덕을 쳐놓고 보라는 듯이 문을 열어놓고 제 집 식구들만 모여 앉혀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세 형제도 아내들과 아이들의 일로 하여 자연히 멀어져서 남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무하러 다녀도 늘 세 형제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것이 저만큼 재지개를 지고 지팽이를 동무 삼아서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웃던 것이 법이더니 세 형제는 서로 만나도 먼 산만 쳐다보며 서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도리를 일러들어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맏동서는 남편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두 동서를 불러다 놓고 약속한 대로 떡을 치고 막걸리를 걸구고 살이 피둥피둥한 닭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오기 전에 새 집 아이들을 조롱조롱 모여 앉히고 과주를 준다, 과일을 준다 하며 야단이었습니다. 철없는 것들이라 먹을 것이 푸짐히 생기고 어른들이 웃는 낯으로 대안이 지난 일은 있었던지 없었던지도 모르고 친형제처럼 모여 앉아 냄냄거리며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새 동서도 저희들끼리 말도 재미나게 하고 애들을 보고 웃기도 하며 떠들썩했습니다. 이전에 명절날 모여 앉은 때처럼 애들도 웃음이요. 어른들도 웃음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제각기 산에 가서 고독하게 나무를 해가지고 오자 맏동서가 애들을 시켜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세 형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남보듯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데다 떡 반 조각도 나누어 먹지 않던 애들이 냄냄거리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아내들이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하기까지 하니 그만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때라 맏동서가 남편과 시동생들을 보고 전후 사연을 이야기하며 집안이 화목한 도리를 다 깨닫게 하느라 한 일이니 널리 양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려면 우리 형제들이 처사를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도 처사를 잘해야 하는구나. 맏형이 크게 감탄하는데 두 동생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한 가지 도리를 배웠습니다. 하며 형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의좋은 삼형제 집안에서는 더욱 화목하게 지낼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 도리를 알려주어 자자손손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더라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은 모든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10명이 화목해도 그중 한 명이 서로 이간질시키면 화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할이 아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야 서로 피가 섞였으니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만 아내들은 모두가 남남인 것을 생각해보면 화목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고맙게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